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민장입니다. 어제 고용지수가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었고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250K를 예상했지만 그보다 상회했고 실업률은 3.7%를 예상했지만 그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에 영향을 주었는데 일단은 이것부터 좀 짧게 설명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뭐 노동시장이나 이런 고용지표가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좋은 거예요. 왜냐 고용률이 많이 올라가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금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 현재는 금리를 올리는 측면에 있어서 이 노동시장이 튼튼하다,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진다,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좀 더 명분이 실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실제로 받아들이기에는 좋은 거지만 금리 측면에서는 나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값이 발표가 되고 그날 저녁 발표된 직후에 이런 하락분을 맞이했다. 20K 뚫리고 지금 현재 19.4K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지만 변곡점 맞이하면 상승이 될 테니까 그 근거가 있나 한번 살펴봤어요. 뭐 30분 봉, 15분 봉, 뭐 1시간, 4시간 이런 봉들, 일봉도. 근데 지금 중요하게 볼 것이 이런 저점들에 해당하는데요. RSI가 가격 그대로 흘러갑니다. 원하는 거는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 때 RSI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출이 돼서 털릴 만큼 털었다. 이제 내려갈 것을 마치고 반등하겠다라는 것을 좀 관찰하기 위해서 관찰했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관점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런 차트는 뭐 올라가는 거는 그냥 내비두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밟고 다시 내려갈 때 그때 RSI를 보면서 다이버전스 형성이 되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요. 또 그러한 관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이동평균선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는데 일봉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5일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캔들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21선 근처에 이런 식으로 바닥을 길 것이고요. 예전에 존재했었던 상승 추세 또 뭐 상승의 힘은 다소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봉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바뀌었다라고 가정하지 마시고요. 4시간 봉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듯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4시간 봉으로 왔을 때는 일봉은 좀 더 큰 관점이고 그리고 4시간 봉은 그 중에서 작은 관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월 3일부터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갔었고 실제로 21선을 터치해주면서 지지로 또다시 상승이 나왔던 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하락과 동시에 고점을 못 높이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방향성을 아래로 가져가 주었습니다. 어제자 오점서부터는 하락 관점을 조금씩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그런 장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장하고 지금 장하고는 다르다. 예전 장은 지지식으로 좀 활용이 됐었지만 21선 자체가 지금의 경우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을 깨게 된다면 또 추세 전환으로 해석해서 매매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단기장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 21선 저항을 주로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으로 좀 더 긴 관점을 볼게요. 사실상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스토캐스틱이 일봉상 이 더블탑을 그리고 내려오는 장세에 있어서 얼마나 내려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한은 월요일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월요일 되면은 이게 바닥을 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하락분이 얼마나 되는지 관찰을 해주시고 반드시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은 18K 매물대 있죠. 계속 지지 쌓고 있는 이 부분을 내릴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할게요. 저희 경우에는 이 구간 터치하거나 내려가게 되면은 비중 매수 못한 거 담을 생각이고요. 15% 보유 중이니까 다시 15% 추가해서 1차 매수분 30%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매수분은 1차 매수분으로서 30% 고려했고 2차 매수분은 60%, 뭐 70%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매수 전략은 사실 3개월이나 4개월 전에 공유 드린 전략으로서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그냥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또 이동평균선 지금 일봉하고 4시간 봉 봤는데 주봉상 보면서 크로스 일어날 때 2차 매수분 가져간다. 즉 이 전략은 내려갈 때도 매수를 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18K 매물대를 뚫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의 스토캐스틱이 내려가더라도 만약에 안 뚫리게 된다면은 지지된다면은 여기서도 더블탑 한번 출현해 줄 수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매수기에는 2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미 테스트 한 번 했고 2번 테스트 구간에서 뚫리냐 안 뚫리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하락분이 이만큼 나오는 거는 사실상 정말 크게 나오는 거예요. 지지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바닥 근처에서 더 하락이 나온다? 뭐 이전에도 뭐 밟았던 지지긴 하지만 여기서 하락이 이런 식으로 더 나오게 되는 것은 하락분이 실제로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설을 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노리고 있는 가격이 정말 좀 더 아래여서 그렇지 지금은 하락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해설을 하셔도 좋고 지금의 K선과 D선이 아마 충돌해서 골든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마 월요일쯤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속지 마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표출이 만약에 된다면은 상승세가 좀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승은 좀 나올 거야. 반등은 나오는데요. 이 반등이 저점 다지기 다 끝나고 나오는 상승이라고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그마저도 더블탑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관찰해 주시고 저는 좀 매수 구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알트코인 복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레이븐 코인을 매매를 했는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추세선과 또 RSI 그리고 실제로 스토캐스틱도 보면서 해설을 했어요. 이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실시간 영상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때 아마 들어갈 때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을 하면서 체결하는 것도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방송을 보면은 어디서 매수를 들어가고 내 관점은 어떤 식으로 쌓았는지를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복귀하자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찾기 힘드니까 제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관점이라고 하면은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미 이탈을 했어요. 근데 반등량이 충분히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추세를 이탈하고 되돌림 이후에 하락이라고 저는 봤었고요. 그 되돌림 수치를 실제로 기록을 해보면은 786 구간까지 터치를 합니다. 이건 반등이 많이 나온 거예요. 보통 보면은 618 구간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절반을 터치하는 게 일반적이고 좀 예외적으로 786 정말 페이크가 세다 하면 886까지 채우거든요. 네, 886 채우는 거는 한 번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고점 갱신할 때 터치하는 거니까 유의해 주시고 이 구간은 추세를 이탈하고 반등을 만들어내고 즉 되돌림 만들어낸 다음에 추세까지 한 번 더 터치를 한 다음에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었고 저는 고점 부근에서 숏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도에 들어간 것은 상승량을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작은 상승 대비해서 반등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크게 봐서 382 구간에 한번 털었고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해서 그냥 이득 날 때부터 50%, 50%, 50% 계속 차감하는 식으로 50% 털었다면은 25% 남고 그리고 12.5% 남고 그리고 6.25%, 뭐 6.125%, 6% 남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터는 방식으로 매도를 들어갔고 지금 거의 그냥 의미 없는 물량만 남았어요. 포지션 물량이 한 5,000달러 정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 좀 스토캐스틱을 설명을 못했는데 일단은 RSI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기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스토캐스틱 구간을 보면은 매도 들어갔던 게 이 구간이에요. 어제자 저녁 구간, 오후 구간.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인데 제가 이런 파동 형식을 나타내는 것은 더블탑 형태를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관가하면 안 되는 것은 더블탑을 찍고 하락하는 경향도 있지만 더블탑을 안 찍고 그냥 외봉으로서 하락을 할 때도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30분 봉에서 출현을 안 했으니까 5분 봉, 좀 더 관점을 확대해 본다면은 더블탑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더블탑이 이런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더블탑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좀 약간 관찰하기는 힘들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30분 봉에서는 외봉으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블탑으로 하락을 해서 이 관점 모두 일치를 해서 하락을 맞이한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 외봉 만들고 하락을 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근데 대부분 관점이 좀 명확한 경우라서 절대 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단타적인 거 설명을 할 때 기존의 것들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헷갈린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1,000원 내시고 바로 탈퇴하시고요. 근데 1시간 정도만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영상이 한 4개 정도만 보시면 되거든요. 방금 설명드렸던 거 추세선하고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동평균선도 같이 설명을 했고 RSI는 어떻게 보고 그리고 시간 관계에 있어서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보는지 정말 뭐 1시간이 아니라 한 영상당 10분에서 20분 그 사이로 4개 정도만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계속 안 쓰셔도 되고 탈퇴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이거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지션이 종료가 됐으니까 앞으로 들어갈 때를 설명할게요. 알트 매매 자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예를 들어서 알트 매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비트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한 걸 생각을 해보세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안 해줬고 지금의 스토캐스틱도 뭐 바닥이라기보다는 그냥 애매한 구간에 있어서 약세로 좀 갇힐 그런 염려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합리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차트상 이런 관점이 30분 봉이나 15분 봉에서는 나와줘야지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단계 방향성은 아래로 보는 게 맞고요. 저는 오늘 자정까지는 이 방식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봤으니까 오늘 자정까지 매수를 할 종목들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숏을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요.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을 우리가 시나리오로 그렸으니까 많이 상승한 종목을 숏을 걸고 추세선 긋고 RSI 확인하고 비트코인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RSI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보면서 시간대를 좀 파악을 하고 매매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스토리지도 좋고 아니면은 리플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플은 사실 좀 숏에 들어가기는 좀 무서워요. 저도 좀 무서운 종목이긴 하지만 이 거래 대금이 좀 잘 쌓여 있어서 다른 종목보다는 좀 튀는 게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리플의 경우에는 추세를 가늠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동평균선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예를 들어서 리플의 경우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숏을 방향성이 바뀌는 구간이 있다면은 RSI랑 스토캐스틱 확인하면서 매매해 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스토리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레이븐 코인 매매한 것처럼 단기적인 경우에는 하락 방향성. 이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플의 차트의 경우에는 단기 반등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5일선하고 20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근데 숏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추세선이 상승을 하다가 뚫리는 구간이 있으면은 이제부터 방향성이 바뀌는구나. 이게 단기적인 것은 아니면 정말 초단기적인 거든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RSI도 솔직히 봐서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 뭐 앞으로 올려 친다면은 여기랑 여기 RSI를 비교를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형성됐던 고점들을 비교를 하면서 매매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의 좀 고점에서 하락하는 것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차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RSI가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그러면은 이거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반대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숏을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지지가 이 아래에 있잖아요. 18K 부분. 그러면 그 이상 되는 이 시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숏을 봤는데 이렇게 좀 크게 봤을 때는 좀 롱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설명을 할게요. 큰 그림에서는 비트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알트코인으로서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는 것들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코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가격을 잘 내뱉고 있는 코인들. 그러면은 리저브 코인 같은 경우, 리저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고 가속 추세선도 그을 수가 있고 이동 평균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 리플의 경우에는 5일선이 아래로 갈 때 이게 21선이면 5일선이 이런 식으로 갈 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리저브는 다르죠. 리저브 코인은 5일선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추세선 그었을 때 이거를 이탈할 때 매매를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들 매매할 땐 단기적으로는 상승 많이 한 코인들 숏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좀 더 길게 본다면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 있죠. 이거 반등 나오는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나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이틀 뒤에 호재가 있죠. 지금 선반영이 돼서 하락분을 반출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들어가실 때는 제 매매 관점 살려서 들어가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뭐 스토리지 리플 뭐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코인들, 저는 숏자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진짜 괜찮은 댓글들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공지를 드릴게요. 저희 띠띠빵빵 선생님하고 저하고 텔레그램 선물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모집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딱 이틀만 모집을 하고요. 이게 대상자가 되는 것은 제가 예전부터 안내를 하고 있는 무료 선물방에 입장하고 계신 분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 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띠띠빵빵 선생님 팬분들 입장을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번 주는 매일같이 알트코인 매매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적중을 많이 했고요. 릿도 그렇고 BT도 그렇고 레이븐도 그렇고요. 오늘까지 해서 뭐 리플이나 아니면은 뭐 리저브나 스토리지 같은 것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들어가겠죠. 점점 늘어나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들 관찰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형 말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뭐 틀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관점을 이탈한 경우가 없어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하락도 똑같잖아요. 이거 체크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떤 걸 설명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부디 목요일 넘어서나 그때까지는 좀 질질 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선착순이 될 거예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빠른 입장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들 좋은 주말 되시고 좋은 연휴 보내세요. 밖에 날씨를 보니까 되게 날씨가 좋더라고요.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시면 한 30분 정도 걸어보시고 다들 좋은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다들 힘내세요.